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최초 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백선엽 장군님 광화문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아산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산 장례식장 가봤자 또 우리끼리만 모이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광화문에 가서 한 점이라도 더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일단 갔습니다. 제 집사람, 와이프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좀 사정상 못 가서 혼자서 이제 갔다 와서 시청 앞 분향소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모양새 언론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고 제가 다녀간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해야 되겠다. 좋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랬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시청 앞 쪽을 살짝 가봤는데, 시청 앞 쪽이 좀 더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시청 앞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욕을 좀 하고 싶었지만, 욕해봤자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망자한테 망발을 했다가는 후레 자식이 되는 마당이라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시청 앞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말들은 시청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해서 참 다행이다. 아직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이 아직도 그래도 뭔가는 생각이 있고 움직이시는구나라는 아주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예, 이번에 그 6.25 70주년 행사 할 때도 느꼈지만은 이제 6.25 전쟁 영웅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살아남으신 지금 몇 분마저도 이제 워낙에 이제 연일로 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그래서 이제 최영서 함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시고 오고 또 며느님께서 모시고 가고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불과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영섭 함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6.25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근간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과연 2세대한테는 별 기대하지도 않고 3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네 방송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액센트도 올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야, 참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영화 만드는 놈이 카메라 앞에 선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안정권처럼 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세현처럼 막 세 명이서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막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모르겠어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심각한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또 투라고 해서 이제 또 제목을 저번 주랑 같은 걸로 정했는데요.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방송을 끝내놓고 솔직히 금요일 날 할 것까지 녹화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광순이 가시는 바람에 원숭이 한 마리가 저 세상을 가는 바람에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이거 해봤자 시청률도 안 나올 거고 아예 보지도 않을 거고 내가 아무리 시청률 안 따진다고 하지만 분위기도 안 맞고 해서 그냥 삭제해라. 그래서 이제 유진 PD가 삭제를 했는데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저한테 참 다양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을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봤어요. 저도 제 방송을. 왜 그러지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작수표를 나가시고 뭐 나가는 거에 별 신경을 안 썼지만 내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나가는 것과 뭐 이게 뭐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은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있었는데 그날 좀 이제 항의 전화도 받고, 예, 항의 전화도 받았고 또 그때도 좀 희한했어요. 그날하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녁 때 집에 들어갔더니 내무부 장관님이 갑자기 저한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해서 어떤 뭐 블로그를 보라고 하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는 검색을 해서 저에 관련된 그런 건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욕 먹을 거고 좌우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놈의 입장에서 굳이 뒤져봤자 좋은 소리는 보기는 힘드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검색을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아내는 저 성격을 알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이제 특이하다. 이건 내가 봐야 되겠다 싶은 거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뭐 블로그에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저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저께인가 또 예, 저희 작당들 메일로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메일 한 통이 왔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을 보내긴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고민이 됐고 그리고 또 제가 한 30년 만인가요? 30년 만에 우편으로 손편지를 받아본 참 기분이 좀 묘했고 그래서 좀 요 2, 3일 동안 참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로 묶여진 듯한 느낌이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월요일 날에는 좀 그래도 행복하고 막 좀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스튜브 시청자분들부터 해서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약간의 그 새드적인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시작은 언제든 좋게 시작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시민 분향소 시민의 힘으로 버티면서 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함부로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분향소를 찾으면서 시청 앞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고 그런 힘들이 모여야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뭐 제가 별 능력은 안 되는 놈이지만 어쨌든 분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몇몇 그 유튜버 방송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얘기해 드렸던 것도 그겁니다. 어차피 우파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집단적인 성향하고는 본능적으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역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가족부터 자기 친구, 자기 직장 동료,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유우파의 가치를 알리기 시작을 하고 또 좌파들이 집단으로 해서 덤비고 개기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이런 백선엽 장군님의 시민 분향소 설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6.25 70주년 천안함 연평해전 보수 우파가 기대할 될 것 날들은 되게 많거든요. 뭐 신의주 학생거 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렇게 기념일도 그렇고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계속 알릴 수 있는 요때만큼은 이렇게 확실히 모여가지고 너네들이 여차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이렇게 모여서 아작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좌파들은 찌직찌직 하면서 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그냥 모여서 맨날 데모나 하고 그래봤자 별 효용 가치가 없다. 그건 좌파들의 전술일 뿐이고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태극기 집회에서 봤죠. 좌파들처럼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 촛불 집회, 광우병 집회 봤지만 매일매일 광화문을 장악해서 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막 이래야 그것이 이제 부담감이라든가 공포감을 느껴야 먹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적어도 뭐 이렇게 토요일에 한번 바짝 나와서 평소에 그냥 자기 회사 다니고 할 일 다 하다가 토요일 날 하루만 나와서 하는데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는 겁을 먹질 않는 거죠.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 봤자 하루 떠들고 내려가면 또, 주일에는 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끝이고. 이러니까 뭐 내가 좌파라도 그냥 뭐 아무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어차피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어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 지금 보수 우파가 망가진 것은 자기 위치에서 먹고 사는 집에만 빠져 있었을 뿐 자기 가족부터 내 자식도 좌파에서 건지지를 못하는 마인드로 내 주변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 가족들만 바꾸더라도 내 주변 친구들만 바꾸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백선엽 장군 같은 추모식 때도 서울시 가지고 시장 반대한다고 뭐 한다고 지네들이 권력 잡고 있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왜?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서운 대상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정권이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이거 잘못했다는 건 자기들이 날아간다는 걸 알아야 좌파들은 안 하는데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뭐 데미지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막 박주신도 막 데려오고 미쳤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보수 우파들의 마인드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다라는 마인드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쟤네들이 국민이라든가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 공포감을 전혀 안 느끼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서 공포감을 제공해 주지 않는 한은 좀 힘들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쟤네들한테 단 한 번을 움직여도 어떤 식으로 해서 쟤네들이 겁을 먹고 저렇게 함부로 깝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변함없는 제 작스투브의 기본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그런 기본 마인드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 보수 진영에서 살고자 하는 보수들이 그리고 넘어갈 거고 저쪽으로 새로운 보수의 프레임을 저들이 만들기 시작할 거다 했다. 그리고 진보 보수 모든 걸 다 지금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지금의 보수 진영은 그냥 도태되어야 될 대상으로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들이 진중권이라든가 뭐 안치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온 것들이 다 편지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바꿨는데요. 일단은 제 아내가 이제 어떤 블로그에 참 재미있는 글이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보라고 해서 저에 관련된 글이라서 봤습니다. 근데, 글 내용을, 글의 깊이를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 역시도 이 사람의 마인드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기 좀 뭐하죠. 나이도 몇인지 모르겠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단지 그래서 느껴지는 뉘앙스로 봤을 때 저보다는 좀 어릴 것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두 가지 글을 썼어요. 근데 첫 번째 글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냐면 본인의 블로그를 가보면 자기는 젊은 보수라고 써놨어요. 자기는 젊은 보수. 근데 현재 현재 보수 진영에 학을 띄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예, 그래서 올드 보수들이 박정희를 따르라고 하지만 자기는 문재인처럼 살겠다라는 어떤 신보수, 젊은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좌우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건데 거기서 약간 중요한 부분들은 저랑 좀 많이 달리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보다는 젊은 것 같다, 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정확히 나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고요. 어쨌든 저한테 두 가지 글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게 첫 번째 글에서는 첫 번째 글에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내가 최공재 이러니까 최공재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보수 우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괜찮은 인물이라는 소리지 보수 진보 전부 합쳐서 보자면 최공재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일단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매우 결함이 많은 물건이고 그가 좋아하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인물들도 도무지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인물이나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최공재라는 인물의 한계다. 결국 잘못된 것을 억지로 옳게 보이도록 우길 수밖에 없고 최공재 또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최공재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는 건 어디까지나 보수 우파 내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란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게 뭐냐면 저희 방송에서 작스튜브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우파의 못된 습관 원투에 관련된 그 링크를 걸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괜찮은, 내가 이분에 대해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인정할 거 저는 인정하니까는요, 보수 우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나는 내 스스로도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건방지죠? 네. 맞는 얘기죠. 영화도 깝치면서 또 나처럼 모든 거 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막 다수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할 말 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죠. 몇 명 없죠, 몇 명. 또 몇 명 없는데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고 지금 나는 얼굴 까놓고 대놓고 하고 예,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막 얻어 터지면서도 가잖아요. 좌우 양쪽에서 맞으면서도. 그런데 또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좌우 양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영화계만 해도 그렇죠. 저는 영화적으로는 지금 한참 부족합니다. 예,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야 될 시기에 문화운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내 영화적 필모를 쌓기는 부족을 했고, 예, 그래서 저도 맨날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고요.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이분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믿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뭐 존경하는 거 맞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예를 드는 것에서 내가 이 사람이 좀 젊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하는 것들은 지금 현 정부나, 그리고 본인도 예를 했지만, 어떤 그 시대적 상황상에서, 그러니까 자유를 군부 독재가 무슨 자유냐라고 했을 때, 자유를 만들어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주의 수준이 안 따랐을 때, 독재자가 진짜 진정한 이디아민 같은 독재자나 그런 공산당 같은 독재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게 국민들을 맞설게 하는 거지만, 그 바탕 안에서 국민들을 먹고 사는데 어떤 권력으로서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면, 저도 독재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다 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훌륭한 역할을 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여자들도 이름도 없이 거의 그 동물 취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란 걸 던져줬고, 또 이 던져준 걸 갖다가 산업을 일으키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문제로 갔을 때 말 더럽게 안 듣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끌고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였었다. 국민의 문제인 관점에서 갑자기 나한테 온 자유였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저도 맨 처음에는 싫어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다가 좌파들 하는 짓거리 보면서 영화판에서 이 영화판 좌파들 왜 이 짓거리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되고, 인체면 영화 역사를부터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생각했던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이 아니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더 깊은 거였었고,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존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놈들이 너무나 큰 것들을 받아오면서 그것을 키우고 자기 걸로 소화해서 선진 시민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책임들을 이 인간한테만 돌리고 있구나. 좌파들은 무조건 탓을 하고 우파 새끼들은 이용만 해서 시체 장사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뿐입니다. 물론 이분이 뭐냐면 그렇게 예를 들은 것들 잘못된 것들은 있죠. 잘못된 것들이 있고 잘한 걸 얘기하려면 그냥 공과 사의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고, 공과 사의 퍼센테이지에서 저는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공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승만 박근혜를 존경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사적으로. 예. 그래서 이분처럼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저는 그런 관심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문화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학의 어떤 발판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기반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놨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된 것이고, 최소한 나는 문화인의 자격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없고 어떤 문화인들도 감히 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준 것은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준 걸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더 빨리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했을 거고, 이것이 김일성처럼 일당 독재체제로 가면은 그 쓰레 같은 이디아민이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이런 놈들이라면 모르지만 이승만, 박정희 얘는 좀 달랐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와이만 가더라도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가 있는 거대한 별장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고 그 많은 재산들은 지켜지고 있으나, 이승만 박사가 말년을 외롭게 보냈던 일반 서민집은 허름하게 돼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독재자고 자기의 위치를 잡은다 했을 때는 그런 모양새를 보내지 않을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방점을 찍고 보수 우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고 건국 대통령이 나발이니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새끼들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했었던 새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마지막 가는 그 집마저 그런 거라도 기념관을 만들고 이승만 재단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모아서라도. 그 집마다 그냥 거기서 하와이 주민들은 그 집을 갖다가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한테 막 기증을 하고 팔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산다는 새끼들이 없으니까. 사가지고 그걸 보존한다는 새끼들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썩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저를 거론하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자유시장 경제가 뭐 문제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라면.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라는 존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 독재를 하고 탄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다를 줬는지 아래 충성도에서 오다를 줬는지는 봐야 하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 따지면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뭔가를 딱 하나 딱 집어넣고 뭐 그거 갖다가 그걸 예로 들어서 그럴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봤자 안 좋은 얘기 하려면 안 좋게 가는 거고 좋게 하려면 좋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과 사만 놓고 얘기하자. 공과 사만 놓고 얘기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안 좋은 거랑 자유시장 경제 극단에 있는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중에 당신이 택한다면 뭘 택할래? 공산주의자? 그럼 공산주의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최소한 자유주의에서는 당신이 공산주의자가 되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자유시장 경제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거예요. 처칠이 그랬습니다.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봐보세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러니까 자꾸 뭘 안 좋게 보고 뭘 좋게 보려고 하고 그걸 사소한 프레임 하나 놓고 보면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이분이 겉에다가 젊은 보수라고 썼지만 나는 이 양반이 보수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단지 그래서 나는 좀 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젊은 보수라고 하고 새롭게 뭔가 변화를 주도하는 보수라면 박정희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 블로그의 글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들 그리고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민주당의 보수화였던 거죠. 어쨌든 기본 바탕들이 아주 기본적인 대한민국 보수의 아주 안 좋은 마인드 있잖아요. 일단 살고 보자 마인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기득권은 민주당을 넘어갔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포지션을 잡는 자기들이 알던 말든 본능적으로 알던 말든 자기들이 신보수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런 보수의 모습들이 이런 일반 사람들의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의 글이라든가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체계화가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그걸 체계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는 반화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토지 공개념부터 해가지고 주택 공개념까지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뭐 주택을 갖다가 뭐 그냥 아예 부동산을 갖다가 국가에 위탁하는 신탁제도까지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공산화나 사회주의화로 가는 것은 뻔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관점 내에서는 당연히 가죠. 단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는 당연하더라고 봐요. 이런 젊은 보수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한 거예요. 왜? 사회주의의 보수화니까 좌파 보수의 등장인 거죠. 좌파 보수. 이제는. 그러니까 골아프게 생각하지 말게요. 좌파 보수예요. 그전에 보수 우파였다면 이제는 좌파가 보수가 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가 보수라는 단위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젊은 보수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젊은 보수라고 했으면 저게 피해가는 거지. 그냥 좌파 보수인 거죠. 좌파 보수인 건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보수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파들의 이 잘못된 부분도 진보적 관점도 비판을 해야 되니까 중간 어디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저랑 충돌이 생기면서도 교감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딱 이 정도죠.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내 얘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가 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러니까 저는 우파 진보로서 진보 우파가 되어버렸다고 보자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의 좌파 보수와 진보 우파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저의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보수 우파를 비판하는 관점일 거고 내가 이분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이분이 좌파 보수라는 관점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 저랑 생각이 다르겠죠. 그리고 나는 그게 역사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맞는 이유는 원래 김구가 보수였고 이승만이 진보였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진보의 입장에서 우파 진보의 입장에서 이걸 봐줘야 되는 거지 보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는 제대로 된 보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프레임을 만들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그 프레임을 끌어왔던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주의 체제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왔던 거지. 실제로 대한민국 보수들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만든 게 그래서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네들 피만 쪽쪽 빨아먹었던 거죠. 그냥 지네들. 박정희, 이승만 이름 팔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뭘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기도 싫고, 거기다 자기들 버는 돈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용해서 먹는 놈을 기르고, 그러니까 판을 더 키워서 더 크게 먹겠다? 지금 좌파들처럼 그런 마인드를 생각지 못해. 지금 있는 거 그것만 나만 헤쳐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그쪽도 그렇게 되겠죠. 젊은 보수건 나발이건 기득권은 오래가면 썩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의식적 흐름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런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치명적 단점이 발생되지만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치명적 단점입니다. 이 사람이 결함이 많다라는 그 얘기가.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서는 이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하죠. 그것은 더 치명적 결함이 되는 거죠. 자유란 말이 사라질 테니까. 역시나 이분이 말했던 것 중에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소름이 끼친. 최공재는 우파 좌파의 구도를 벗어나 이젠 좌유 반자유의 구도로 프레임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점이 내가 최공재를 보수 우파 치고는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늘상 말했잖아요. 남을 평가하기는 쉽지만 남을 평가할 자격을 갖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남을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남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그냥 바로 치고 나가는 거였는데요. 이분만큼은 좀 재미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안 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뭔가 열심히, 그 이유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은 하는 사람이니까. 남들은 대부분의 보수 우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이 사람은 적이지만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적이지만 확실히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말은 자기가 젊은 보수, 신보수지만 올드 보수, 나는 올드 보수니까 당연히 적으로서 쳐 없어야 된다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랑 약간 또 다르죠. 진정한 보수라든가 진정한 우파라면은 정말 죽여야 될 적들은 좌파 말고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영화판에 그 홍위병 쓰레기들 없는데 나머지는 적이 아니에요. 지금 보수라는 테두리는 내가 가서 제발 좀 사라지고 제발 좀 다 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봐도 그냥 도태의 대상인 거고 이왕 도태될 거 후배들이나 후손들에서 조금 빨리 물러나 달라나가는 거지 내 스스로 적이라면 내 손으로도 어떻게든 죽여야죠.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수 진영은 어쨌든 산업화를 이룬 것만큼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 산업화 세력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올드해졌으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러나시라는 거죠. 그러면 후배들이 알아서 그분들의 업적을 그리고 살려드릴 테니 가시는 날까지 편하게 해드릴 테니 왜 그걸 못하고 끝까지 우리들을 뭡니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한 푼이라도 자기 걸로 다 만들 생각으로 끝까지 알량한 권력 하나 지들 끝까지 늙어 뒤질 때까지 잡으려고 하냐. 이것 때문에 나는 올드보스는 나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일 멋있어 하는 게 바로 근데 이런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약간 비판적으로 말을 하지만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이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단어들 때문에요. 확실히 이 사람은 적이지만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지영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그 9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들고 오면서 남북은 만들고 뭐 이러면서 하얀전쟁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돌리고 반미 감정을 영화를 통해서 뚫어내면서 한국 영화계를 좌경화로 만드는데 최고의 대장 역할.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하고 문성근 이런 사람 레벨이 틀립니다. 정지영 감독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오리지널 평생을 그냥 성공보다는 대한민국의 좌파, 그것도 문화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영화로서 국민들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워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이 사람은 준비를 했으니 지금 벌써 몇 년인가요? 지금 35년간.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생각을 하고 대학교 이후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까지 좌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영화를 이용해서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계에서, 제 입장에서는 영화계에서는 당연히 도태돼야 되고 후배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태될 사람이지만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 적장에 대해서는 공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지금 보수 꼰대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적이면 무조건 죽여버려야 되고 막
무조건 다, 아니, 그러니까 적이어서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싫으면 다 죽여버려야 돼. 적이든 동지건 없어. 그냥 지만 싫으면 다 죽여버려야 돼. 후배들 절대 안 키우고. 그런 점에서 가장 저가 좋아했던 마인드가 이거거든요. 적이지만 인정할 줄 아는 마인드.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무인 집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족보를 쫙 가짜인지 진짜인지 뒤져보니까 진짜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무인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 집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건 서양이나 동양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적과 싸웠을 때 특히나 여러분들 뭐 계백장군하고 김유신하고 싸웠을 때 예를 들어 뭐 화랑 그 관창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장이지만 인정을 해주고 사물은 살려주고 죽여서도 예를 다해서 딱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무인들의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이순신 신사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 신사.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싸웠다 일본 다 죽여버리고 나발렸는데 그게 수준의 한계라는 거죠. 수준의 한계. 무인도 아니고 문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 알량한 그 그리 같은 마인드, 십선 마인드의 그런 한계였었던 건데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을 때 어떤 무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술을 연마하시는 무인이신데 무인이 이런 거예요. 비록 적이지만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타국에 와서 싸우다 죽었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던 용맹한 군인들이었다. 군의 입장에서 무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기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승자로서 패자로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패자인데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승자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를 다해서 패자들에 대한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게 무인의 특성이었습니다. 그걸 했어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보수 우파 중에서 뭔 일이 있었냐? 중공군 기린에 뭐네 뭐 알짜리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었으나 어쨌든 보수 우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정도로 약간은 좀 낮았다.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드한 보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 군부 독재 시절을 살아오면서 박정희, 이승만을 거치면서 항상 봤던 게 이런 거였으니까. 특히 박정희 때. 비록 적이지만 죽여놓고 뭘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할 건 다 예를 다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의 공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보수라는 프레임 속에서 다 작살내버리니까 신보수라고 젊은 보수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찾았던 박정희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을 찾았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박정희, 이승만을 평가하니까 젊은 보수라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 들어오는 보수들은 그것만을 알고 있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보수는 뭐냐? 이승만, 박정희도 부정을 하고 이분처럼 자유시장경제만으로도 부정을 해야 보수 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미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자유와 제가 반자유의 싸움으로 가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민주당이었어도 좌파여도 자유의 맛을 본, 지금 대한민국은 어쨌든 자유의 맛을 봤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를 지향을 하든 문재인 정부 지향하든 뭐를 하든 토지 공개에 들어오든 뭐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 속에는 알게 모르게 자유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의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의 나에 관련된 글을 보면 이미 그 게임도 끝나가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어쨌든 최공재가 그러든 말든 최공재가 자유와 반자유 프레임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래봐야 보수 우파는 자유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문제다. 그 다음에 뭐 군부 독재 정권이 어디서 나왔냐면 봐도 단박에 판가름이 나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군부 독재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반자유의 프레임을 가져가고 하지만 그래봐야 보수 우파는 자유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가 없고 쭉 해서 쓸데없는 것 보고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딱 그러는 거죠. 저한테가 아니라 아마 지금 지금 보수 우파라는 진영에 던지는 거겠죠. 자유와 반자유의 프레임으로 싸우자고 상관없다. 아우, 너무 멋있어요. 어차피 그래봐야 또 좌파가 자유라는 가치를 가져갈 거니까. 라고 글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이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허구한 날래가 자유, 자유, 자유. 우리한테 마지막 남은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 뺏기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좌파 보수는 아까 보수 우파를 공격하면서 자기는 젊은 보수라고 하지만 좌파 보수라고 봤을 때, 이 좌파 보수는 자유라는 단어도 이미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올드 보수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한, 또 우리가 보수라는 타이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자유를 갖다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 우파니 나발이니 다 빼고 그냥 자유우파 아니면 자유우파, 그나마 아니면 자유진영, 자유주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하나만 가지고는 좀 힘들죠. 예, 그래서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지만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 왜 얼마나 멋있으면서도 위대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오로지 승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승자만이. 용서, 관용,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올드 보스들은 그딴 게 없었죠. 그딴 걸 떠나서 그냥, 솔직히 나는, 저도 그건 동의를 하니까. 수구 꼴통이란 말엔 동의를 하니까. 꼰대 같은 마인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던 동의를 하니까는요. 그런데 얘네들은 젊은 놈들마저도, 젊은 보수라고 하는 젊은이들마저도 이런 승자의 여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는 승자의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던져주면 헬렐레 하면서 그것만 처먹기만 했지. 그러니까는 크게 볼 줄 모르고 넓게 볼 줄 모르고 판을 키워서 크게 해먹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지만 먹으면 되는 거 있었고, 그게 박정일이 이승만이 상관없었던 거예요. 단지 자기들이 그다음에 올드보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아줘야지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그게 또 순진한 국민들한테,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이게 옷가니를 뜯어내는 계기가 되니까 이승만, 박정희 팔아먹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뮤지컬 박정희 못 해가지고 또 어디서 또 영화, 또 박정희 영화 만든다, 이승만 영화 만든다 깝치고 있고, 실제로 저한테도 지금도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영화 만들어달라고. 못 만든다고요. 이 마인드를 우리가 선점하기 전에는 그런 영화 못 만들어요. 그런 뮤지컬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예, 그럴수록 얘네들 비웃어요. 그게 바로 승자의 여유입니다. 승자들이나 비웃는 거지, 패자들이 비웃잖아요. 병신 꼴값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보수 진영은 병신 꼴값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까서 뭐 어쩌자고요. 꼴값 하는 거죠. 우리나 잘해야죠.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나 잘하면 되고. 우리가 잘하면 되고, 여러분들 개개인만 잘하면 되는데, 우린 지금 꼴값을 떨고 있죠. 젊은 분으로 추정되는 이분한테 이딴 소리나 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분이 뭘 어떻게 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관점 하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모르겠어요. 저랑 친해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은 가능하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저도 심정이. 이러이라고는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이런 상대가 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합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 이걸 보고 났는데, 유진 PD한테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쉬는 날.
예,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감독님이 보시고 답장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다가 그 블로그하고 똑같은 감정을 좀 느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좌파에서 변질된 좌파 보수를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 보수였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좌파보로서 넘어가는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 수도 없는 거,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메일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한테 따로 메일링을 이제 답을 드려야죠.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틀 동안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예, 어떻게 답을 드려야 돼? 잘 가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도 아니죠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직접 한 개인한테 보낸다라면 근데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분명히 많을 거고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온 것 같으니까는요. 그럼 언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제 메일을 제 방송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좀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방송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속마음을 드러낸 메일을 좀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공재 감독님은 유튜브 방송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최 감독님은 절 좋게 보실 수도 없고 저도 최 감독님 지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현재 정부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정부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제법 계실 겁니다. 현 정부 여당 일당 독주 체제로 수십 년을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견제 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상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수 성향의 현 정부 반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그들에게서는 앞날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비전도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느낀 건 선민의식과 남을 함부로 깔보는 태도 이런 것 뿐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그들 중에도 20, 30대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게 더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해서 일단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좌파 보수분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기들은 판단을 하시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수 성향 전부 반대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서 분명 앞날을 위하거나 사회 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비전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기 처먹고 보수들 순진하신 어르신들 사기 처먹고 거대 담론 앞에 담아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에 오히려 도움되는 짓거리들 많이 하고 또 느낀 건 똑같습니다. 좌파 보수가 하는 말들이 보수 우파들한테 꼰대들한테 하는 말 중에서 선민의식 지금의 보수 진영을 싫어하는 이유가 선민의식과 남을 함부로 깔보는 태도 특히나 이제 좌파 보수 보는 유튜버를 딱 그 방점을 찍더라고요. 보수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을 갖다가 함부로 깔보고 뭣도 모른다고 막 하면서 지들 잘났다라고 하는 십선비 양반 마인드 선민의식을 느끼고 똑같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단지 좌파 보수냐 보수 우파에서 저쪽으로 그냥 좌파 보수로 이제 중도 보수라는 타이틀 아래 저쪽으로 넘어가시는 분야의 차이일 뿐인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빌어먹을 사람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낫냐, 현 정부 홍준표가 낫냐, 대통령 후보인 누구누가 낫냐, 지금 김종인이 낫냐,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낫냐,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문재인밖에 없어요. 왜? 문재인 외에는 그 다음에 감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아예 문재인과 대적할 사람도 없고, 당연히 문재인 낫죠. 남을 할부로 깔보는 태도, 선민의식, 저도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도 제발 다른 보수 우파 그 주둥아리에 속지 마시라고. 주둥아리에 속지 마시라고. 이 주둥아리에 속지 말라는 게 말로만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손해 안 보면
자기들끼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과 이걸 딱 했을 때 자기 네임밸을 올려서 그걸 하는 것과는 레벨로가 다릅니다. 레벨로가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저 새끼가 완전히 기회주의자라서 딱 이걸로 했을 때 대중들이 확 보수 우파 쪽에서 와 열광을 하고 그거면 딱 하면서 자기 옷가는 계산 나오고 근데 이거 해봤자 뭐 별로 반응도 없겠네. 아무리 중어도 나발해도 소용없어. 반응 없으면 난 안 하지. 이렇게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의 일반 보수 우파의 눈에 보면 뭐예요? 위대해 보이거든. 위대해 보여요. 미치겠죠. 그래서 저도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봐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념상이라든가 정치 성향을 바꾼다? 그건 여기 계신 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그 분이 그냥 올드보수의 전형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넘어가실 거라고. 그리고 보수가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매일 딱 보느냐, 넘어가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걸 또 아니까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빨리 넘어가든가 빨리 뒤지든가 하는 게 뭐냐면 빨리 정리하자는 개념이에요.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합리화시켜 모든 건 자기 합리화가 우선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못 넘어가는 이유는 문재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보수 성향 유튜버 새끼들이 자기들 기회주의라서 그다음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좌파의 이념보다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자유주의가 낫다는 거 나는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내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들하고 그쪽에 동조를 할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왜 남을 보고 판단을 하시죠? 자기의 이념이고 자기의 삶인데.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먹고 사니짐의 문제를 갖다가 보수다 이런 틀 안에 두지 마세요. 참 그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난 그게 싫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6.25 전쟁 때 미군부터 해가지고 다 38선을 쫙 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결정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피난을 내려오죠. 근데 그 피난민들을 욕할 수가 없죠. 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죽음을 가고 나랑 싸워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살게 해주는 게 싸우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난 또 죽으러 싸우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이념 가치에 싸우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가시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멋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누군가 서울에 수복했을 때 누군가 평양에다가 뭔가 했을 때 누군가 적진을 물리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태극기를 흔들어주고 고생했다고 보리밥이라도 한 끼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지금 올드보수 진영에는 없다라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나마 이런 식으로라도 메일을 보내줘서 저랑 소통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뭔가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힘들 때 당신한테는 이제 뭐 딱 돌아왔을 때 밥 한 끼 대접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복잡해지는 거죠. 예, 가십시오. 가십시오. 예, 문재인 지지하시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선생님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지, 선생님의 자식까지 먹고 살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슬퍼요. 이게 또, 그들 중에 20, 30대가 그렇게 제법 더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뭘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결국 드는 생각은 지금의 정부에겐 아무튼 어떤 자신들 나름의 비전이나 하다못해 선의는 있는 것 같다. 예, 동의합니다, 저도. 하지만 내가 본 반정부 인사, 지금 보수 우파겠죠. 비전이고 선의도 없고 오직 남을 등쳐먹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지금의 정부가 내겐 나은 것 같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문재인 지지율 50%를 버티는 이유입니다.
이걸 역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보수 우파라고 하는 놈 중에 쓸만한 새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나름의 선의가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부터 해봐. 많은 사람들을 하겠다. 그리고 평화. 그게 자신들이 그런 거고 자신들은 그게 선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보수 우파 진영에서 맨날 걔들 미투 터지고 뭐 터지고 하는데 우리 관점에서 그 새끼들이 쓰레기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걸 판단하는 방향은 좀 달라요. 지금 내가 박원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말하면 또 욕을 바가지를 먹고 시청률 뚝뚝뚝 떨어질까봐 말을 못 하겠으나 어쨌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나 작스튜브 시청자분들이 좀 더 아마 오늘 방송 이후로도 뭐든 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이 얘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또 우리 유진 PD가 시청률 또 떨어진다고 눈물 흘릴 것 같아서 참아 또 못하겠습니다. 근데 고마웠던 게 이겁니다. 뒷장에 보면 이제 최감독님을 알기 전까지는 현 정부 반대자들은 다 인간 쓰레기들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을 정도였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왜? 자기 눈으로 본 게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들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또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만큼의 수준만이라도 보수 우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라는 걸 모릅니다. 지금 보수 우파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께서는 제 눈으로 본 게 그거니까 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보다 그 뒷면에 있는 것까지 조금 더 보신 분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 우파들 이렇게 쓰레기들 얘네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고 이 새끼들 믿고 이 새끼들이 옳다고 지지하느니 문재인이 낫다 차라리 이 말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보수 우파 진영에 살고자 하는 분들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합니다. 피난민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죽으러 가고 이쪽은 살고 싶어서 저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욕할 자격은 최소한 저한테는 없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없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그런 그것이 참 쉽지만 평가나 비판을 할 능력이 자기한테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버리면 이야기는 되게 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우파는 아직까지도 그런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다 평가하고 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어떤 적이고 동지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을 띄셨겠죠. 최소한 저기 가면 이딴 식으로 험하게 죽지는 않겠다라는 느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좌파를 몇 번이나 넘어가려고 지금도 약간 그때 넘어갈 걸 하면서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합니다. 단지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 살고 싶어요. 내 먹고 사는 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러면 되는 건데 어떤 이념적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아니 특히 이념적 판단. 이념적 판단으로는 이념 하나만 놓고 보면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내 이념이 저들하고는 안 맞아요. 이쪽을 바꾸면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쪽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안 바꾸면 날 죽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게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못 가는 거고 선생님은 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심정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감독님이 전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인간 쓰레기들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도 그러니까 이것만을 받았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제 방송의 목적이 이거였으니까는요. 보수 우파진 안 하는 다른 얘기를 하자 이거였으니까. 근데 아까 블로그에서 이 글과 이게 묘하게 매치가 되잖아요.
묘하게 매치가 되잖아요. 보수 우파 내부에서 최공재가 괜찮다는 거지 보수 진보 다 통틀어 봤을 때 최공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과 묘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걸 블로그를 먼저 보고 선생님 메일을 보고 나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다시 한번 나도 이제 다 그냥 좌파로 다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좌파들은 에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또 미국의 우파라고 하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코로나도 뭐든 막 디즈니랜드도 개장시켜버리고 하버드도 안 넣는다면서 막 밀어붙이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코로나 하면서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뭐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버의 힘이 더 강해지고 가세인 같은 데 힘이 더 강해지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죠. 유튜브가 전부가 아닌데 그러다 한 방에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싶은 말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더 떨어져 나가니까 빨리 나도 여기서 손을 털고 내 본업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후배들한테 물려줘서 보수 우파 내부에서도 좀 재밌고 젊고 이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 뭔가 이렇게 영화 프로젝트도 돌리려고 하는데 8월달 들어서 더 이제 또 창궐한다고 하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뭘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태. 여기서 내가 일을 벌려봤자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일들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또 딱 그냥 가슴에 송곳을 찌르네요. 유감이지만 그래도 전 최 감독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뭐 후원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후원금 바란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예, 저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뜻에 의미가 담기지 않으면 1,000,000원이든 뭐든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나, 최 감독님이 그래도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들이 보수 포지션이 되는 시기라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꾸 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지만 이미 됐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보수 우파에서 좌파 보수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순간. 왜? 그건 이념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그 사람의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선생님과 동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런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요. 합리화가 가능한 이유는 이념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의 가치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이념의 가치가 우선인 겁니다. 예. 그래도 이 말씀은 맞아요. 그런 때,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포션이 완전히 됐을 때, 그런 때 반대파가 건전하고 참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내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비판적으로 하고 뭔가를 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길 바란다. 이거 뜻이겠죠. 지금의 여당이 설사 장기 집권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일정 선 이상의 타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런 분들은 세상 어디든 다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요. 예, 존재를 하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올드보수들이 어떤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빨리 망하라고 하고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배때지 따뜻해지면 이념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타락점은 다시 정권이 권력이 반복되든 그쪽으로 이제 그쪽이 장기 집권을 받으면 지금의 보수처럼 썩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좌파들처럼 자기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일반 대중들이나 국민들을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이라도 한다라면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겠으나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보시기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넘어가시는 거고, 그 많은 판에서 저와 같은 놈 하나 봐주시는 건 참 고맙지만, 저 하나가 이 판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별로 없다는 것도 선생님이 잘 아실 거고, 단지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문화전쟁을 하고 이러는 것도 어느 날 후세들이, 그리고 또 후배들을 키우는 것에 지금은 더 의미를 두는 것도 어느 날 보수파 망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들 그때 뭐 했냐고 욕처해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밈만 만들어 놔도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고, 또 제 갈 길이 여기밖에 없고요. 저는 자유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싸웠던 게 내 자유를 위해서 좌파와 싸웠던 거고, 지금도 보수 우파 내부의 비판을 하는 것도 내 자유를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혹시나 지금 선생님처럼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도 계속 저는 싸우겠죠. 제 자유를 위해서. 네. 그렇지만 선생님 같은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 좀 과하게 하는 것은 그냥 빨리 넘어가라 좀 이런 거고, 아니면 빨리 그냥 도태되셔라 이런 개념이지, 저는 적으로서는 없는 개념이 아니니까는요. 저는 적이라는 존재는 내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만이 내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선생님은 내가 지난번에 봤던 그 인간 쓰레기들은 가능한 한 사라지는 게 낫겠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까 말했던 이 블로거, 좌파 보수 블로거라든가 선생님들 같은 분들하고의 이념 논쟁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쪽에 자유지정으로 모시고 오고 이쪽으로 다시 회귀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봐도 이런 인간 쓰레기들, 기회주의자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시환의 아이러니는 노래가 속이 시원합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다 까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준점이 이제 신보수, 새롭게 보수가 재정립되는 과정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고 박원순 서울시장 원숭이 승천하고 손오공 되고 이런 블로그 글하고 메일, 특히 메일이죠. 메일을 2호 메일 보내주신 분 메일을 딱 보는데도 좀 답답했습니다. 예. 어쨌든 죄송하고요. 선생님이 왜 가시는 줄 알고 저한테 무엇을 부탁하시는 줄도 알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럴 능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흔적이라도 남긴다. 그래도 이런 말을 했던 정신이 정상인 놈이 한 놈은 있었다. 당시에.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선생님 같은 분이 인정을 해주시고 좌파 보수가 인정을 해주니까 보수 우파 내부에서는 제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조회수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그것도 그랬거든요. 조회수 구독자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훅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를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었고, 다시 보는데 그거 황당했어요.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항의 전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이 편지라든가 이 글이 더 진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유진 PD가 얘기하지 말라는데 원래 금요일 날 방송 미리 녹화 떠났던 것도 그 항의하시는 분한테 1시간 반 동안 욕한 방송이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요번에 메일을 받고 나서. 그 대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우연하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싶고 항의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급지게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메일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글빨 안 되신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항의 전화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틀리면 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오시라고 했잖아요. 오셔서
서로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자. 죽어도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경고를 드릴게요. 부탁이 아닙니다. 오세요. 메일링으로 해주세요. 차라리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건 다 부탁이지만, 경고 한마디 할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여기서 와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하면서 우파에 좀 뭔가를 알아보겠다, 우파의 새싹으로 키우려고 하는 애들한테 꼰대짓거리 하지 마세요. 응? 바쁘고 편집해야 되고 이쪽 이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애들이고, 아직까지 이념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이념의 가치를 제가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전화해가지고 내 방송 보고 나 때문에 화났다면 내가 바로 옆에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나를 바꿔줘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시면 되지. 내가 옆에서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안 바꾸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 어린애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린애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 잘못하셨죠. 가지고 그 어린 친구한테 당신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랑 통화도 안 하고 애한테 쓸데없는 얘기만 해대면서 애한테 내 욕을 그 앞에서 애한테 해대면 애가 아이고 예 우리 대표님 나쁘신 분이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한테 참 아이고 꼰대들 이러겠습니까? 그게 꼰대짓이에요. 아니 제 방송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라니까요. 응? 말빨이 딸리겠다 싶으면 메일을 보내시고, 메일에도 글빨이 딸리겠다 싶으면 전화를 하시고, 그것도 아니고 내 진심만큼 밝히고 싶으면 오시면 돼요.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전화까지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애들한테 그러십니까? 고생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딴 식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바닥에 애새끼들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 박힌 애들이. 그런 노땅들의 그런 쓸데없는 얘기, 자기 힘들게 하고, 거지 같은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놈이 누가 있어요.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전화가 가서 지 혼자 할 얘기 다 하고 화내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애들이 기억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짜증나고 일해야 되는데 힘든 것 뿐이에요. 일해야 되는 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애들이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 전화를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 공개적으로 할게요. 어차피 인터넷 잠깐만 뒤져봐도 최공재 치고 전화번호 쳐도 쭉 뜨는데 그것만해도 귀찮아서 안 찾으시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010-8775-2711 전화 주세요, 직접.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전화 주시라고요.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내 목표는 당신들이 날 건드는 건 참지만 내 후배들 건드리는 건 못 참는다니까요. 그게 뭔 짓이든 간에 당신들이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고 똑바른 얘기를 하면 왜 젊은 애, 그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하고 해.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지. 응? 내가 당신 자식들한테 당신들 욕하면 좋겠어요? 하기사면 그렇다고 그 당신들 자식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 개새끼 이럴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나 싫어하지?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욕해 이거잖아요. 내 후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나는 그걸 떠나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걸 떠나서 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당신이 전화해서 문제 제시를 하려면 문제의 대상인 나를 놔두고 죄가 아무것도 없는 왜 직원들한테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한테. 그 항의 전화한 분 가지고 나한테 한 달 후에 전화하라고 했는데요. 나 그렇게 한가한 놈 아니에요. 직접 전화하세요. 나한테 직접 010-8775-2711 열받으시면. 그리고 전화하시기 한 번 생각하세요. 이렇게 메일링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글을 쓴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보는 게 되는 거고, 본인의 생각과 했을 때 누가 더 저 어린 후배들한테 또 제3자한테 누가 더
어른스럽고 누가 더 현명해 보이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행동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나랑 통화하면 열받아가지고 심장 떨려가지고 통화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럼 숨 좀 쉬겠다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전화하세요. 아니면 오시든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세요. 메일로. 답장 드릴게요. 나 이분도 오늘 답장을 드릴 겁니다만. 좀 어른들이 좀 멋있고 애들한테 좀 어른다워 보입시다. 지금 올드봇을 보면 진짜 막 창피해 죽겠어요. 애들한테 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애들을 갖다가 얼마 전에 그 우리 PD, 후배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친구들도 없어요. 근데 이 바닥에 있으면서 만난 사람이 다 노인네들 뿐이라 할 말 없어요. 듣는 얘기 이제 좀 더 지나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요, 예전에는 후배들 데리고 선생님들 뭐니 뭐 어르신들이면 다 같이 돌아다니면 다 같이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나도 질려버리니까 똑같은 얘기를 10년대 넘게 들으니까 나도 질려버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는요, 어르신들 만나게 하는 자리에 애들 안 데리고 가요. 어떻게든 중간중간에 젊은 애들이라도 한 명 있으면 걔네들하고 연결해 주려고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쓸만한 놈은 거의 없어요. 슬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나한테 전화 오면 돼요. 근데 본인이 뭘 잘했다고 30분 동안 그 공적인 사무실 전화로 돌려가지고, 그까지 직원 일 못 시키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막 자신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자신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는 건가요, 그게?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십시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겹다고 떠나는 보수 우파가 있고요. 우파 보수가 있고, 그런 놈들 멋 같다고 하는 좌파 보수가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 진영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또 이 방송 보고 열받으세요? 전화 달라니까요? 010-8775-2711 제 전화번호니까 전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전화 주세요. 내가 작살나든 선생님이 작살나든 둘 중에 하나 작살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이 방송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누구 씨발 빠들만 찾아다녀야 돼? 우파가 언제든 보수 우파들이 언제든 빠문화가 됐어요. 보니까는 또 얼마 전에 변빠들이 또 변희재한테 가가지고 또 뭐 변 카페에서 뭐 나를 좀 씻는 걸 하나 올렸던 것 같은데, 당신들 그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변희재나 나랑은 아직까지 동질이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빠기 때문에 언젠가 열받으면 떠날 새끼들이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우리 시청자들이 떠난 거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이유는 이제 빠들은 다 물러났고, 그래도 작스튜브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쭉 줄어드니까 내가 뭔 말실수를 했나 쭉 보는 거고, 항의 전화까지 하시니까 PD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내가 뭐 진짜 잘못한 게 있나 방송을 2번인가 3번인가 연달아 봤어요. 뭐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보기 위해서. 근데 말실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이유가 제 생각에 없어요. 그 전에 더 심한 얘기들 더 많았지. 그냥 뭐 정리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굉장히 소소하지만 나한테만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황당했던 거죠. 근데 오늘도 이제 그래서 일부러 똑같은 제목으로 2라고 붙여서 한 거예요. 또 한번 가보자 그래. 한 거고요. 그냥 보수의 민낯을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항의 전화 하신 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분 정리하면서 열이 받네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혁명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피난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피난을 떠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도 민방위지만 켈로 부대 대원으로 가서 죽음을 가고 싸울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피난민의 모습이,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니까 맞다라는, 저는 다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시는 정말 켈로 부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 우파에는 한 놈도 앞에 보이지도 않는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뭔 말을 못하게 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다른 의견을. 그래서 잘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차라리 저렇게 우리한테 항의 전화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뭐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랑도 아니고 자기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냥 아가리 셧다운하고 빨리 그냥 서쪽으로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뭐 여기서 보시면은 반대정파 건전하고 참신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당이 설사 장기 집권으로 가도 일정 이상의 타락성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보수 우파는요, 그럴 인재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아주 밑바닥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개생 양아치들이 계속적으로 켈로 부대 원이 돼야 될 그 영역들을 갖다 지배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옹호하고 난리치면서 자기들이 소수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죽어간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좋다고 하는 놈들이 있고, 뭔 조금 다른 얘기 했다고 요딴식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만이 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보기 싫으면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저도 고민이 될 정도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것은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넘어가서 그냥 영화 한 편 찍고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고 그냥 조용히 세상에서 그냥 그동안 아내한테 못했던 거 그냥 내 충성하면서 그냥 둘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애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매일매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뭔가를 하고 일을 벌리고 싶어 벌릴 수가 없는 상태. 또 우리 같은 문화 컨텐츠 제작자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내가 또 다른 뭔가를 벌리기에는 진짜 특히나 코로나니 뭐니 이게 다 있으면서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반, 매일 이 더러운 판, 이 판 그만둘까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친구들 되게 미안한 게 계속 내가 비전 제시를 해주고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친구한테 내가 비전 제시는 나중에 처음에 올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 와서 나중에 문화시장이 형성된 막 아주 거대한 뭔가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내가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맡은 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내가 답 줄 수 있는 건 다 줄게. 이 정도 선에서 멈춰버려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애들 키워야 된다며. 애들한테 우리의 뭔가를 전수를 해줘야 된다며요. 근데 하다 못해 나 같은 놈도 지금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애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 아니라 경고인데, 다음부터 애들 붙잡고 하는 순간 내가 전에 확 빼가지고 욕 바가지로 해버릴 테니까 당신이 칼 들고 오든 말든. 나한테 칼 들고 와서 죽인다는 좌파 놈들 세대 있었고, 칼 들고 와서 죽인다는 우파 보수 쪽의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주소까지 불러주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섭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칼 들고 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 주소까지 알아서 집 주소까지 와서 죽인다 뭐 한다, 내 와이프까지 죽인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좌파들이. 그런 거 다 버티면서 온 놈입니다. 당신들 전화 30분에 그렇게 예수님하세요 할 놈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서로 피곤한 짓 하지 말고요. 각자 갈 길 가게요. 그냥 인정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난 쟤네들이 부럽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치환부터 진중권부터 쟤네들이 딱 했는데, 쟤네들은 순수하게 자기 내부 비판이고 그게 자기들이 건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프레임은 괜찮다고. 거기에 보수 우파는 멍청한 새끼들이 진중권, 그리고 안치환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안치환 쫙 하다가 또 이제 몇몇 아는 사람들이, 문화 쪽에서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시작을 해서 그건 아니다 딱 하니까 지금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중권은 아직까지 끌고 가고.
왜? 아는 게 정치밖에 없는데 정치도 아는 거냐? 그냥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이 새끼는 다 좋은 거고 지가 꼬우면 또 욕 바가지로 하잖아. 이번에 또 진중권이 또 보수 우파 내부 비꼬았다고 뭐 또 진중권 욕하고 지랄. 그러니까 진중권이든 보수 우파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 관심을 안 둔다는 거. 병신 같은 놈들. 말 한마디 울고 웃고 말 한마디 화내고 저 병신 같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줏대가 없어요. 내가 한마디 툭 던지면 와 진중권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 이 진중권 죽일 놈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한다면 내가 한다면 그놈이 참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그놈한테 내 표를 구걸하러 다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나 같아도 안 하죠. 왜 미통당 정치인들이 보수 우파 사람들을 개무시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관위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번에 공천에 참여하면서 역시나 미통당도 똑같은 새끼라는 걸 느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둘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면 이 새끼들이 표를 찍어준 놈이 이 새끼들인 거고 당연히 그런 새끼들만 뽑아준 거예요. 왜? 모든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되니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치인이 그 모양이라면 우리가 보수 우파 진영이 그 모양이었던 거고 그러는 동안 우리도 미통당 애새끼들 욕하고 있으면 일반 대중들은 얼마나 심하게 욕하고 있었겠냐라는 것을 제발 좀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건전하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는 아까 좌파 보수처럼 아주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충분히 받아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내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조금만 해서 2만원만 넘기면 이제 후배들한테 이거 다 넘겨주고 나는 이제 본연의 영화 제작이라든가 문학 공연, 문학 콘텐츠 오프라인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힘드네요.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갈긴 가야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요,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는 광화문에 다시 분향소에 나갈 생각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우리 유진 PD랑.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땐 저녁인 걸로 지금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제 사실 확인을 하면 공지를 커뮤니티에 하겠지만 내일 7시 정도에 광화문에서 마지막 그 백선엽장 가시는 길에 진혼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카메라 마지막 가시는 이제 우리가 보내드리는 행동이다 보니까 진혼제다 보니까 그걸 좀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유진 PD랑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은 이제 이장우닷컴의 이장우 대표님께서 그 명치를 때리는 메이주이신이 끝나고 제가 방송하거나 지금 이렇게 뭐 실시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녹화했다가 다시 최초 공개로 가야 돼서 내일 방송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저녁 때 같이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이라면 백선엽 장군님 가시는 길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미리 공지를 드리고요. 제가 빨리 확인을 한번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사소하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사소하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뭐 나한테 개인한테 뭐 한두 명이 왔던 뭐 저 소수의 그걸 가지고 뭐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생각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왔었고 언제든지 이제 진중권이나 안치환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아는 바운더리 내에서의 진보 보수의 민주당 자체 내에서만 그걸 넘어서서 일반인의 범주에까지 분명히 퍼져나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일반인의 범주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이 안에서 그걸 문제제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랑 컨택이 되면서 지금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명이 이걸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좀 버려주시길 바란다. 일반인들, 좌파 보수와 이런 게 딱 하면 이제 좌파 보수를 전향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등장을 이미 하고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고 정리되는 부분이더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만큼 급한 상황이다. 어? 아니 또 배 두들기면서 아직은 아니 좀 더 나중에 뭐 조금 더 그런 멍청한 생각은 좀 제발 좀 버려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서 여러분들은 피난민이 될 것인지 켈로부더가 될 것인지 특전사가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남아있는 거고 선택하지 않는 자는 방법은 없는 거죠. 뭐. 그건 본인들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